중1 미래인 교과서 요약하며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를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요약하기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위해 요약하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글의 내용을 읽고 요약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시학습 내용입니다. 문제 해결과 적용으로 학습을 위한 글을 요약해 볼까라고 하였는데요. 이끌기 먼저 살펴봅니다. 교과서는 학습 목표에 맞게 공부할 내용을 배워서 익히려고 읽어요. 따라서 단원명과 학습 목표 등을 확인하고 내용의 특성에 맞게 구조도를 그려보면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문장보다 핵심 단어 위주로 요약해도 좋아요 라고 해서 교과서를 읽을 때는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내용의 특성에 맞게 한번 구조도를 그려보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핵심 단어 위주로 요약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일부이다.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읽고 요약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단원명과 학습 목표 먼저 봅니다.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를까? 학습 목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지금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보니까 여기서는 공법과 사법의 차이와 특징을 알아보겠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를까 되어 있으니까 대조의 방법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교과서 요약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공부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원명과 학습 목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그 공통된 내용을 배울 테니까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 제목, 그 안에 있는 작은 제목들을 확인해서 상위 그리고 하위 체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대단원이 가장 넓고 그 안에 소단원이 들어가고 그 속에 작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 지난 글자 등 눈에 잘 들어오도록 표시된 부분이 중요한 내용임을 알고 주의하여 살펴보기. 그래서 지난 글자로 표시된 것에 주의해서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 교과서 내용 특성에 맞게 구조도를 그려서 학습 내용을 파악할 때 문장보다는 핵심 단어 위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단원명이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고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학습 목표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법과 사법의 차이와 특징이 드러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는 법, 그리고 공법, 사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을 말한다.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사법은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민법과 상법 등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법의 분류해서 첫 번째 내용은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한다.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중간적인 성격의 법을 사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법을 나누고 있어요. 법의 종류를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설명 방법 분류가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법의 분류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했고요.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 한다. 공법의 의미, 정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법의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요. 설명 방법 정의가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그래서 사법의 의미, 정의가 드러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중간적 성격의 법을 사회법, 그래서 사회법의 개념,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이 지금 정의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데요. 법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공법, 사법, 사회법 제목과 학습 목표에 없는 사회법도 하나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가생활과 관련된 공법, 그래서 굵은 글씨로 헌법과 형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진한 글자로 표시한 것을 보니까 헌법과 형법이 중요하겠구나 추측할 수 있고요. 내용 봅니다. 개인은 일생 동안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법의 뜻이 여기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헌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공법의 종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은 지금 헌법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이 담겨 있다. 헌법에 담긴 내용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형법은 범죄의 유형과 그에 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형법에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공법에는 행정법, 각종 소송법이 있다. 그래서 공법의 종류가 여기 더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공법의 뜻, 개념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종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정의와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개인 생활과 관련된 사법,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 굵은 글씨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내용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며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사법의 뜻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법의 정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겠죠. 민법은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에 관한 규율을 대표하는 사법으로 민법의 뜻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계약,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 등을 다루는 것도 나왔고 민법은 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의 역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상법 등이 사법에 속한다. 지금 상법의 뜻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하다, 뜻 확인하고 갈게요. 질서나 제도를 좇아 다스리다. 상거래란 상업상의 거래를 말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법의 정의와 종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이렇게 읽는 것이 올바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정의가 드러나 있고요. 또 종류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정의와 분류의 방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구조도를 그려놨는데 한번 비어있는 부분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법에 대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법이란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공법은 크게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으로 나누을 수 있고요. 사법은 민법과 상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법 중에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이 담겨 있다면 형법은 범죄의 유형과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중 민법은 개인의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고요. 상법은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공법 중에 행정법과 소송법은 공법의 종류로 행정법과 소송법이 있다 정도만 드러났고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짝과 서로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데요. 구조도로 정리한 내용을 문장으로 바꿔서 요약문으로 정리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 있는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이 담겨 있고 형법은 범죄 유형과 그에 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이다.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민법은 개인의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고 상법은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한번 요약하는 활동을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